지금 뭐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중산층이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회사에서 뽑은 중산층의 은퇴 생활비예요. 310만 원. 지금 현재 물가 가치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면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가치 기준이니까, 문제는 이게 함정인 거예요. 현재 물가 가치 기준으로 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한 7, 8억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거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5%씩 매년 오른다고 보면 15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300만 원의 가치가 15년 뒤에는 어때요? 600만 원이 있어야만 이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은 내가 더 살 거라고 하면 2번 정도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국민연금 말 많이 나오죠. 그 소득 대체율 점점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복지제도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 좀 적게 받아가고요.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낸 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보면 정부에서는 2060년인데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게 2057년 고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9%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뭐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오래 살잖아요. 수령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또 인구도 줄어드니까 뭐 노동하는 인구도 적고 보험료를 낼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두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이 이만큼씩 필요해서 결국은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납세자 연맹에서는 51년에 고갈된다고 했고요. 국회 예산처는 58년, 정부에서는 60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3년 통계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갈 시점들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고 늦게 주고 덜 주고. 지금 65세부터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일본은 연금 규모가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요. 연금 지급 시기를 70세부터로 늦추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하는 거는 이미 됐어요. 우리도 정년 보장제를 실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년을 늘려서 보장을 해줘야만 연금을 늦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뭐 연금 운용에 대한 뭐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생긴 거긴 한데 평균적으로 5%가 안 돼요,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원래 독일의 그 연금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들여왔거든요, 88년에. 독일의 연금 시스템은 매년 7%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규모는 큰데 깨먹으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운영하니까 수익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나머지 연금들 보세요. 이미 다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래서 연기금도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뭐 5년 전부터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적연금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들이고요. 퇴직연금, 최근에 말 많죠. 퇴직연금 수익률 보세요. 1%대예요. 이러니 퇴직연금 갖고 준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규모는 168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DB형하고 DC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DB형은 회사가 지급을 보증을 하게 돼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말하면 지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DC형은 운용에 대한 선택을 본인이 하게 돼 있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회사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좀 계속 바꾸고 있어요. 회사 부담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세요. DB형 회사에서 관리하긴 하는데 요걸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인사팀이나 재무팀 그냥 담당자 한 명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운용을 잘했다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먹지만 않으면 돼. 그냥 뭐 채권에다 다 때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 대신 안 깨먹었으니까 깨먹으면 내가 뭐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안 깨먹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적 배당 상품으로 좀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보세요. 운영 담당 부서가 아니고요. 또 관행, 뭐 앞사람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이러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DC형은 어때요?
개인이 하긴 하는데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펀드를 바꾸거나 조정을 하려면 증권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때그때 이걸 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운용에 대한 그 수익률 제고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 보세요. 연금 신탁이 있고요. 연금 보험이고 연금 펀드가 있어요. 보험이 규모는 제일 커요. 뭐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소득금리 상품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는데 자 문제는 보세요. 수익률을 보세요. 수익률. 신탁은 금리에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없고요. 펀드가 전체적으로는 성과들이 좋은 편입니다. 뭐 표준 편차는 좀 크긴 한데 그리고 소득공제를 해줬잖아요. 소득공제 효과까지 합치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평균 한 7% 정도. 셋 중에는 펀드가 제일 낮고요. 장기적으로 뭐 55세까지 불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서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신탁에서 펀드로 뭐 보험에서 펀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 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